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 17도 예상되고 있고요. 또 추위가 물러나면서 또 큰 일교차, 미세먼지도 말씀입니다. 이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대선이 마무리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또 이 광역 지자체장 후보는 처음으로 또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예비 후보 등록을 했죠. 이 황상무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와 함께 오늘 또 인터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대표 공연장이죠. 치역예술관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3월 16일 수요일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산 넘어 또 산인가요? 대선이라는 큰 산을 넘었더니 또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각 정당별로 또 경선 일정도 잡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인물들이 또 많은 정책과 공약을 들고 이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보관을 또 비전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의 황상무 예비 후보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직접 또 소개해드리고 또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지자체 선거, 지자체장 선거가 이제 6월 1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뭐 거의 처음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 전국에서 제가 가장 먼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예.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이왕 마음 먹은 건데 뭐 더 이상 뭐 늦출 필요 없지,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네. 또 제가 그동안은 대선 과정 때문에 서울에서 제가 그 중앙당에서 대선 캠프에서 맡은 일이 워낙 중요해서 잠시도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와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뭐 일정이라든가 포부를 밝히지를 못해서 그렇다면 빨리 좀 내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좀 서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랜 기간 이제 KBS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네. 주로 이제 인터뷰어였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질문을 이제 받고 있는 인터뷰이가 됐어요. 어색하진 않으십니까?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당에 들어온 지 불과 이제 한 3개월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대통령 후보 TV 토론 준비 단장, 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토론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언론 전략 기획 단장이라고 이제 대외 명칭을 받고 있었는데 기자들로부터 뭐 하루에도 한 진짜 20-30통씩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근데 뭐 저희 전략을 다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말씀을 좀 나눠야 되니까 인터뷰를 지난 한 석 달간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다른 후보를 위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이제 정말 본인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다른 어떤 그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잘해야죠. 잘한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이 선거전을 잘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만약에 도정을 맡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펼쳐서 우리 도민들의 정말 큰 바람, 그 중에서도 특히 수건 사업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첫째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젊은이들한테 제대로 된 안정된 삶을 좀 보장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 분야이긴 한데 우리 강원도 교육이 이렇게 낙후됐던 적이 없어요. 굉장히 그리고 특히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전국 학력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뭐 17등이 몇 과목이고 16등 한 과목이고 이건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와 또 안정된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과 교육 문제, 뭐 이건 또 공약, 이것도 정책의 문제인데, 네네. 또 저희가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요, 좀 네네.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예. 91년도에 KBS 이제 입사를 해서 예. 20년 말에 퇴사를 예. 하셨어요. 예. 예. 퇴사하실 때 어떤 정책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또 이런 그 기회가 된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에 횟수로는 딱 30년을 이제 하고 그만뒀는데 네. 뭐 사실은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그 방송사를 다닌다는 것이 너무 삶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뭐 제가 고별사에도 썼습니다마는 절벽에서 벼랑 끝에서 그냥 매달려 있기보다는 손을 놓는 심정으로 뛰어내렸다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침 우리 춘천에 있죠. 네. 그 본사가 춘천에 있고 충북이요? 예. 그러고 뭐 우리 국내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뭐 단연 1위 기업이고 또 매출 규모로 봐도 강원도에서는 민간 기업에서는 1위 기업인데 KBS가요? 예. 아니요. KBS가 아니고 우리 제가 이제 취직했던 기업인데 더존 ICT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1년간 그만두고 취직을 해서 사실은 신사업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네. 주력 계열사가 아니고 새로운 계열사를 만들었는데 그 기업이 이제 플랫폼 기업인데 네.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엄청난 데이터가 쌓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 한 280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그 데이터에는 온갖 뭐 회계, 세무 그런 자료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모든 연획, 거래 내용, 거래 상대, 자금 뭐 그런 흐름 그림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0년치가 쌓여 있으면 단순한 그 기업 내용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퇴사라고 이제 IT 기업에서 경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플랫폼에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신산업을 좀 맡아서 좀 했었죠. 근데 어떻게 정계로 또 바로 또 입문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30년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 제가 말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말은 뭐가 있었고, 그리고 또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고별사를 사내 게시판에 하나 간단히 썼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년간 뉴욕 특파원을 하면서 마침 좀 운이 좋아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랑 전 세계 한 50개국 정도를 돌아다녀 봤는데 북극까지 갔다 왔었고요. 뭐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뭐 유럽 다 가서 그 책에 제가 쓴 결론이 파퓰리즘을 하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게 제 책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와서 IT 기업에서 계열사 사장으로 너무 좀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랬더니만 지난해 봄에 당선인 측에서 지금 우리 이제 윤 당선인 측에서 연락이 와서 네.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와서 좀 같이 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권유를 하셨는데, 그게 제 공직 생활 같은 거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썼던 책의 결론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슴에 와서 콱 꽂혀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캠프에 이제 합류를 하셨고요.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대선 캠프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언론인으로서 이제 경력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임명직, 미디어 관련한 또 언론과 관련한 어떤 그런 그 임명직으로 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지사라는 선출직에 도전을 하시게 되었어요. 사실은 어떤 이유입니까? 도지사는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에 어릴 때부터 사실 꿈이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서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강원도 춘천에 뭐 어머니 아버지 계속 살고 계셨고, 우리 제 고향 봉평에, 평창 봉평에 온 일가 친척이 있고, 또 제 처가인 강릉에는 뭐 처갓집 식구들과 뭐 수많은 또 친척들이 계시고 해서 강원도를 아마 저만큼 18개 시군을 속속들이 다 다녀본 사람도 아마 좀 드물 겁니다. 여기 계속 사셨던 분들보다. 그래서 뭐 고향에 대한 애정이 워낙 크고, 또 서울 또 제가 세계에 나가서 보면 야 우리 고향이 이렇게 낙후될 곳이 아닌데 좀 소외받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인생 한번 헌신 투자해보고 싶다, 그런 꿈이 계속 있었고요. 마침 이제 보니까 이때는 내가 뛰어들어도 되겠다. 특히 뭐 언론 생활만 했던 건 아니고 기업에서 내가 CEO로서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보고 또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걸 내가 직접 체득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어릴 때 꿈을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좀 실현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뭐 또다시 한번 벼랑 끝에서 손을 놓는 심정으로 선거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강원도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또 현안 파악하는 데는 또 분명히 또 한계가 있는 것이겠고요. 네네. 또 직장 생활을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경력의 대부분이고 네네. 기업 경연 이제 1년 정도 이제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또 네네. 다른 도지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이 있을 텐데요. 충분히 뭐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이제 제가 해보면 결국 우리 이제 강원도를 따지면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삶의 현장의 애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 삶의 현장을 조정을 잘 해주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체가 조화가 돼서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이익 어떤 계층 사람들한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익을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화합하고 그런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을 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업의 CEO 1년 있었던 것이 사실은 굉장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 경영이 해보니까요 어떤 일보다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했고 또 언론인으로서 저희가 뭐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또 진행하는 이 진행자로서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많이 하면서 소위 이제 훈수를 또 많이 줘봤죠. 훈수도 더 받고 또 기업에 가서 직접 선수로도 뛰어봤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경험이면 단순히 행정만 했던 분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 좀 건방진 얘기인데 그래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뛰어들어가서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또 하나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권에 이제 새로 들어온 3개월밖에 안 된 생초보 정치인은 맞는데 정치 신인이죠, 뭐. 예, 그것이 이제 또 하나 반대로 뒤집어 보면 정말 때묻지 않은 정치 신인으로서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 고향은 평창인 거죠? 예, 평창입니다. 평창권 그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 봉평입니다. 예, 봉평. 초등학교도 거기에 입학했었죠. 입학했다가 이제 춘천으로 이제 이전을 한 겁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막내인데 집에 큰 형이 그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을 하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자식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과감하게 결심을 하시고 아예 온 식구가 춘천으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예. 아버지 본인은 이제 강릉에서 이제 상고를 나오시고 하셨는데 좀 더 서울과 가까운 쪽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아마 춘천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지연, 혈연, 학연 이게 또 상당히 또 큰 역할을 저하는 게 또 선거전인데 굉장히 유리한 또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강원도에 이제 춘천, 원주, 강릉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한 발짝씩 제가 좀 다 걸치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한 발짝 걸친 게 아니라 뭐 다 몸에 한 뭐 절반 이상 깊숙이 걸쳤다고 주위에서도 얘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개인 신상을 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좀 별로 이렇게 많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이제 편안하게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좀 편안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는 정도로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네네. 최문순 도정 이제 12년 가까이 뭐 전에 또 이광재 전 지사의 어떤 뭐 기간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12년 동안 이제 도정을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아주 제가 잘 아는 뭐 학교 선배님들이고 뭐 그런 분들 함부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이건 뭐 공적인 자리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 12년간 강원 도정이 너무 무기력했다. 그리고 그야말로 허황된 구호 속에서 도민들의 삶 자체도 공중에 붕 떠버린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난 지금 현 도지사께서 했던 그 비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뭐 남북 교류와 평화 경제 중심, 북방 경제 넘어 대륙 중심. 이 두 가지 구호가 좀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제가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군요. 저한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공허한 구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아니 평화 경제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북방 경제 넘어 대륙 중심 도대체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느냐. 4차 산업혁명 중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과연 강원도에서 얼마나 돼 있는지도 사실 대단히 공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일자리 경제 사람 중심. 그 과연 우리 국민들의 도민들의 삶이 얼마만큼 나아졌느냐. 또 하나 포스트 올림픽 관광 문화 중심. 우리가 2010 불과 4년 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했는데 저도 뭐 그 개막식 폐막식 다 현장에서 생방송 뉴스 진행하면서 정말 기대에 부풀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얼마나 그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산이 가슴에 남아있는지. 알겠습니다. 실제로 현물도 안 남아있고요.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 12년간의 민주당 도정이 좀 너무 거대 담론 또 추상적인 어떤 명제에 매몰되면서 현실화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잡힐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이제 그 데이터 기업에 이제 다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춘천이 서울 근서울에 가까워서 빅데이터 산업 전진 기지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해서 특히 그리고 IT와 BT 그리고 우리 원주에도 있는 원주 기업 도시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의료 첨단 정밀 기기 산업들도 좀 있고요. 또 강릉은 또 BT 산업도 있고 그거 또 우리가 강원도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72.2%가 지금 사실은 서비스업 관광 산업인데 네. 일단 이 제가 말한 이 두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좀 많이 좀 창출할 것이고 그리고 국내 기업도 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만 해외에서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는 돈이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수많은 돈들이 사실 투자처를 못 찾고 많이 헤매고 있는데 제가 뭐 해외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그쪽에도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외자 유치도 좀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산업을 좀 창출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건 교육감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지금 무슨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무슨 교육 학력 평가에서 17등이 몇 과목, 16등 한 과목. 이거 정말 이거는 이 강원도의 젊은 부모들이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좀 사과해야 될.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육 지도자들, 이 강원 도정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한테 정말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똑똑한 아이들로 나가야 되고 저는 제가 행정을 맡게 되면 그런 점에서 행정적 지원을 뭐 정말 다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뭐 윤곽이 잡혔습니까?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뭐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는 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다들 뭐 스타트 라인에 지금 바로 이제 서고 이제 출발선에 선 것 같습니다만 현재 국민의힘 후보군이 뭐 김진태 전 의원이 있고요. 또 그밖에 또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선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선 경쟁력 본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최대 핸디캡이 뭐냐면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라는 건데 저는 그것이 약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염증, 혐오감 같은 게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때묻지 않은 신인 정치인이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새 시대인데 새로운 인물이 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열망도 많고 거기에 제가 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만큼 고효율, 저비용을 추구하는 데가 없는데 제가 기업의 CEO로서 1년 경험했던 것이 저는 뭐 상당한 저에게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 그분의 국정 철학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지난 3개월 정도 매일 밤 한 서너 시간씩 그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 비전을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방의 도지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뭐 강원도 발전에 다른 어떤 사람도보다 많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네. 저희가 그 방문하시는 예비 후보자들이 다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선을 통과하면은 또 이제 그
도지사 후보군은 또 이제 강원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네. 원주를 중심으로 또 영서 남북 권역 네네. 공약과 또 정책 중심으로 또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원주 방문할 때마다 네. 또 이런 또 시간 자주 가시도록 하죠.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황상무 도지사 예비 후보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북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대표 공연장 중 하나죠. 치악예술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무대 시설의 개선은 개관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알아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치악예술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일정이 잡혔습니까? 네, 치앙예술관은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공연장인데요. 1994년 개관 이후 각종 공연, 행사, 전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646의 공연장과 지하 전시실, 음악 연습실, 종합 연습실, 무용 연습실의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연습 공간이나 행사 진행 공간이 필요한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에게 이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앙예술관은 지난 2017년 공연장 객석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2018년에는 전시실 보수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무대시설 리모델링은 개관 이후로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개관 이후 30년 가까이 되면서 무대 시설과 건축 설비가 노후돼서 안전성과 전문성의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원주문화재단은 정밀 진단 결과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17년부터 3단계에 걸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쾌적한 환경으로 무대 시설을 조정하고 객석 수는 오히려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문화재단 황운용 축제공연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치악예술관은 그 1992년도에 개관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 원주 한 30년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객석하고 관객들이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1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거는 그 보이지 않는 무대 위에 무대 기계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번에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네. 무대 외 다른 부분들은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었습니다만은 이 무대는 처음이라고 해요. 27년간 운영되면서 좀 그다음에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치앙예술관은 코로나 이전의 경우 연간 평균 120여 회의 공연을 열었습니다. 연간 4만에서 8만여 명의 방문객이 예술관을 찾았는데요. 전국 문화시설의 연간 평균 가동률은 58.2%인데 치앙예술관의 무대 가동률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74%입니다. 하지만 30년간 운영하면서 무대 시설과 건축 설비가 많이 노후돼서 2017년부터 3단계에 거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 첫 리모델링에는 15억 5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노후된 객석 의자를 교체하고 객석 의자 간 간격을 확대해서 관객들의 편의를 높였고요. 2018년에는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지하 전시실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시실에 대한 전면 보수를 실시하면서 더 실용적인 전시 환경을 조성했고요. 하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무대 시설에는 쉽게 손을 대지 못했는데요. 2020년 문예회관 종합 컨설팅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치앙예술관의 무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컨설팅을 듣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에 25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원주문화재단 황용은 축제공연팀장 이야기 듣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그 고정된 틀 속에서 공연이 진행되어 왔다면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연출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무대 공연을 할 때 장치물들이 걸리게 되는데 무대 세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해진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다양한 그 연출자들을 혹은 공연자들이 원하는 속도대로 움직일 수 있고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것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봤던 공연 형식보다는 조금 새로운 형식의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공연들을 선보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모델링 기간에 이 무대 운영 전면 중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공연 동안에는 공연장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백운아트홀과 원주 문화재단 시설을 대관하면 되는데요. 원주 치앙예술관은 600석의 객석을 가졌는데요. 백운아트홀은 1층에 600여석, 2층에 280여석으로 총 962석의 객석을 가졌습니다. 백운아트홀의 공연 대관료는 오전, 오후, 야간마다 다른데요. 오전 10만 원, 오후 13만 원, 야간 16만 원입니다. 원주문화원도 새롭게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원도의 대관료의 경우 평일 주간에는 3시간에 10만 원,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3시간에 15만 원입니다. 치앙예술관은 리모델링 동안 무대 기계와 스피커를 전면 교체하고 지금은 객석 위치에 따라 발생하던 음색 차이를 해결하면서 관람 만족도와 공연 집중도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주의 공연예술시설, 치앙예술관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또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기간 동안 무대 대관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의 조원재, 이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